네, 여러분, 오늘은 4주차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정생활과 이제 법의 이제 세 번째 파트가 되겠는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습을 잘 하고 계시죠? 네, 좀 빨리빨리 보시고, 이렇게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요, 짧게 복습을 하고, 오늘 이제 본래 진도로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을 좀 공유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 나갈 부분이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 친생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생자란, 이제 법률혼이, 예, 성립된 이후에, 그, 출생한 자녀를 우리가 혼인 중의 자, 이렇게 말씀드죠. 이 혼인 중의 자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뭐냐? 사실혼 관계에 있는 혼인 외의 자입니다. 네. 예, 선풍기가. 음. 자, 그래서, 이 친생자 같은 경우에, 반드시, 그, 사실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다시 이제 복습하지만, 이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이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런 단계입니다. 그럼 이제 법률혼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실질적 요건 플러스 신고까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 외에 그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가가 바로 우리 혼의 외자다. 신생자는 추정되죠. 예. 아내가 임신 중일 때 남편의 아가로 추정합니다. 뭐 200일, 300일 이런 거 보시고. 자, 그다음에 친생자 부인의 소호가 있었죠. 예, 그래서 남편 또는 아내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그 사유 있으면 아내로부터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그냥 보시면 되고. 자, 혼인 외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부가 인지하면 출생한 날부터 생부가 친자하게 됩니다. 인지를 하면 그때부터 생부와 친자 관계 된다. 또는 인지한 날로부터 친자 다 틀렸습니다. 알았죠? 이거 비교하시면 됩니다. 뭐 사례를 알아보시고 그 인지는 이제 혼인 외자에 대해서 생부 또는 생모가 행정관청에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신고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법률상 친자관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부가 이제 살아있으면 혼인 외자 또는 생모는 언제든지 인지청구해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지청구해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게 뭐냐면 이제 입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입양의 반대는 파양인데요. 양자와 친양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먼저 하자 보면 이제 양부모와 기존의 부모의 모두 상속권, 이제 친족 관계 존속되는 그런 관계가 바로 양자고, 양자의 성은 기존 부모의 성을 가질 수도 있고 양부모의 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양부모의 성을 갖는데 기존 부모의 거 그대로 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친양자는 법적인 친생자이기 때문에 기존의 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 양부모에 대해서는 상속관계가 있어요. 그다음 오로지 양부모의 성과 본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양자이든 친양자이든 공통점은 뭐냐면 친권은 무조건 양부모가 행사한다는 점 꼭 기억합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 양자인 경우에 친권은 양부모 또는 기존의 부모가 입양 전에 친부모가 동시에 함께 행사한다. 이렇게 했을 때 틀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이방이란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양부모와 양자의 그 친자관계를 맺어주는 행위로서 양자가 될 사람은 이렇게 동의를 얻어서 승낙합니다. 이렇게 됐죠? 미성년자 입양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친부모가 양부모와 합의 후에 입양 조건을 거래를 성사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양자는 입양 신고한 날로부터 양부모가 친생자가 되지만 전에 친족 관계는 존속합니다.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친양자죠. 예. 입양으로 양부모의 친생자가 되고 친부모의 친자관계는 단절되는 양자입니다. 혼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혼 부부가 일방이 자기 애를 데리고 왔을 때는 얘는 1년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EX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필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될 사람은 미성년자이라고 승낙받고요. 될 사람은 친생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뭐 알 수 없을 때는 예배를 읽죠. 그 다음에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이런 친형자의 입양의 효력은 혼인 중에 출생자로 되고요. 입양 전의 친족 관계는 확정되면 이제 종료됩니다. 그 다음에 성은 양부모의 것을 바뀌고 친권은 누가 행사한다? 양부모가 가진다. 뭐 기본이죠. 자, 그 다음에 자녀의 이제 성과 본에 대해서 공부했죠.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의 것에 따르고 변경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했을 때, 외국인일 때 아빠를 알 수 없을 때 아버지를, 부모가 알 수 없는데 법원에 걸어서 창설했습니다. 그때 엄마를 알게 됐을 때, 그 다음 자의 복리를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양자의 성은 친아버지 성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요 부아동과 친양자의 성은 양아버지 것으로 변경됩니다. 요거 두 개가 차이점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친권이 있죠. 부모가 공동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양자와 친양자는 무조건 양부모가 가집니다. 가정법원은 이 재판상 이혼 인지 청구서에 의해서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면접 교섭권 같은 경우는 상호 면접을 하시는데, 이 직계 존속의 부모의 일방이 사망했을거나 질병 그밖에 불필요했을 때는, 그 직계 존속이란 말은 제가 아셨죠? 이 직계에서 나를 이렇게 좀 위에 있는 거, 존속,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은,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 상호 면접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봤습니다. 뭐 수업 전에 제가 말씀드렸고, 또 이렇게 한번 또 수업 전에 또 리뷰를 하면 여러분에게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자 이렇게 하고 오늘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가정생활과 법에 대한 세 번째 테마로서 가족과 친족 관계, 그다음에 이 재산 산속, 상속과 유언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족의 범위, 친족의 범위가 나오죠. 가족, 친족. 자, 이 친족,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앞전의 시간에 이제 그림까지 그려줬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나를 기준으로 위에 있을 때는 존속, 비속, 옆에는 반계혈족, 마지촌자, 촌수 따지는 거 이렇게 다 했죠? 자, 가족이란 말은 보세요. 배우자, 직계혈족,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할아버지, 아니, 아버지, 엄마, 아빠, 밑에 있을 때 내 자식들, 이런 사람들, 형제 자매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형제 자매는, 같이 살고 있는 언니, 오빠, 누나, 동생을 말하고 있어요. 얘들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가족이다. 꼭 기억합니다. 언니와 동생이 살았어요. 이 동생이. 그런데 언니가 이제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발령이 지방으로 냈어요. 그래서 이제 언니가 이제 주말에 이제 가끔씩 오거나 그럽니다. 이 언니하고 나는 가족이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당연히 가족이죠. 결혼하기 전까지는. 맞습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가족이다. 꼭 기억합니다. 직계혈족의 배우자, 직계혈족의 배우자 누구예요? 나의 며느리, 사위, 배우자의 직계혈족, 장인, 장모, 시부모, 이런 분들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즉 시동생, 처제 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가족이 됩니다. 이분들이 친족이 되는 건 되지만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가족이 된다.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가족은요, 내 와이프, 내 남편, 그 다음 뭐야, 내 자식들, 그 자식들 상호간, 형제, 자매, 이런 것들이 뭐가 되냐? 바로 가족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며느리, 사위,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가족이라고 같이 살면 가족이고 같이 살지 않으면 가족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는 있습니다. 여기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음, 이걸 기억해야 돼요.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가족의 범위는 아니지만, 어떻게, 시골에 있다고 이분들을 내팽개칠 수 없습니다. 부양 의무는 반드시 있습니다. 알았죠? 이걸 기억합니다. 자, 이게 가족이고, 그 다음에 친족 보세요. 친족은, 친족의 범위가 뭐였어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이 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혈족은 제가 어떻게 했어요? 팔촌, 부계, 아빠 쪽 또는, 뭐야, 모계, 팔촌이네. 인척은 혼인에 의해서 맺어졌죠? 인척은 사촌이네. 밑에 나와요. 네. 그래서 친족 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8촌 이내의 혈족. 이 8촌은 이제 부계, 무게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계, 무게. 자, 그다음에 사촌 이내의 인척. 그다음에 배우자에게 미칩니다. 기억합니다. 자, 인척이란 혼인을 통해서 가족 관계에 맺어진 걸 말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 말씀드렸죠, 제가. 뭐였어요? 그렇죠? 혈족의 배우자. 이렇게 하지 말까? 음, 이렇게 할까? 혈족의 배우자. 누가 있을까? 혈족. 나의 혈족의 배우자. 응. 며느리도 이렇게 해당되죠? 며느리. 혈족의 배우자. 내 동생의 남편, 매제, 제부. 나의 남동생의 아내, 제수씨. 예, 등등.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처제, 예, 도련님, 서방님, 처제, 시동생, 예, 등등. 자, 그 다음에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 자, 배우자의 혈족이 누구였어? 처제의 남편, 시동생의 아내, 나는 뭐 동서지간, 형님 동서지간 등. 음.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이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 있습니다. 혈배혈. 자, 보세요. 배우자의 혈족, 며느리의 부모님, 매제의 부모님, 나랑 뭐야? 사돈지간. 여기는 그게 아니다. 꼭 기억합니다. 알았죠? 이거 기억해요. 자, 인척은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종료됩니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종료되지 않으나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 종료된다. 이건 꼭 기억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재혼해야지만 되는 거야. 네, 일반인이 아파서 죽었으면 안 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혼했을 때 사라집니다. 가족과 친족의 부양 의무가 있죠. 야, 부양이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친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어야 하고
받을 수 있는 가족과 친족의 권리 의무를 말하는 거야. 부양 의무죠, 서로. 우리 부양 의무. 자, 부부는 서로 부양해야 돼요. 네, 기본이죠. 직계 혈족, 부모, 조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등 및 그 배우자, 며느리 사이 등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서로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의 부모, 이게 위해서 했던 거. 가족은, 가족은 아니지만은, 가족의 범주에 속하지 않지만, 예, 부양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걸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밖에 친족과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서 서로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그 밖에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하나요. 막 처제가 왔다. 처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촌이죠, 인척에. 와이프하고 처제하고 이촌간이니까. 그럼 나랑은 이촌이에요. 형부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는 서로 여러분이 처제하고 시동생활을 먹여 살려야 할 의무가 없잖아. 근데 같이 살면 서로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생활비 내야 되겠지, 당연히. 이해됐습니까? 부양 의무자는 가족 상의에 따라서 여러 명 있을 수 있고 그 경우 부양을 할 자의 수은에 관해서 당사자 협정이 없을 때는 법원이 정한다. 이때 법원은 당연히 뭐 가정법원이겠죠. 예. 제가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고위공직자거나 밑줄을 긋습니다. 걔네들은 무조건 시험 다가오면 걔네들 위주로만 보시면 돼요. 알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과 친족과 관련돼서 이제 고소와 처벌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시골에서 이제 삼촌이 올르셨어요. 용돈을 줘야 되는데 삼촌이 용돈을 안 주기 때문에 기다렸어요. 근데 갑자기 나가야 돼. 근데 엄마 아빠는 돈을 저번 달에 이제 많이 주셨다고 이번 달에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삼촌이 줄 줄 알았는데 삼촌이 돈을 안 주는 거야. 또는 이모가 왔는데 이모가 안 주는 거야. 그분들은 이제 주머니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서 가져왔다. 아니면 카드를 가지고 왔다. 큰일 나죠. 돈을 가지고 와서 썼다. 그래서 삼촌이나 이모가 알았다. 그래서 뭐 하냐? 아, 너는 절도죄로 처벌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친족 상도례를 합니다. 자, 그래서 형사소송법상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고소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기가 엄마 아빠를 고소하거나 또 장인 장모를 또는 시아버지 시엄마를 고소하지 못해요. 근데 성폭력, 가정폭력이 되는 예외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예외가 있다. 그 다음에 직계혈족. 이런 용어 아시겠죠? 직계혈족. 그 다음에 배우자, 동거 친족. 네, 그다음에 동거 가족 중 또는 그 배우자, 며느리, 예, 사위 등에 대한 절도죄와 횡령죄. 절도죄는 훔치는 거고 횡령은 어떻게 해요? 호환한 돈을 자기가 in my pocket 쓰고 먹는 거죠. 재산의 범죄는 그 형을 어떻게 해요? 이 재산에 관한 범죄는 형을 면제한다. 이렇게 합니다. 형을 면제한다는 말은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 이거 면제한다 이 말이에요. 그 외에 친족 간에 그러한 범죄를 때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하고 배우자 사위 이런 사람들의 이제 절도나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재산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형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죄는 인정되지만 형을 안 시킨다. 그 외에 뭐 삼촌, 뭐 이모 이런 사람들의 죄를 범한 때는 그 고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삼촌이 웃으면서 아유 이럴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삼촌이 야, 고소시켰다 그러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알았죠?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한 살인죄, 학대죄, 자기 엄마 아빠를 죽인다, 학대했다. 또는 장인 장모를 살인하거나 학대했다. 가중처벌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폭행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반의사 불벌죄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서 보세요.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엄마, 자기 엄마, 아빠, 엄마를 때렸어. 또 죽였어. 이러면 처벌돼. 가중된다 했잖아.
근데 때렸어. 그런데 엄마가 막 이렇게 합니다. 아, 제가 자식한테 흥문 씨가 제가 아재 짓을 했습니다. 처벌하지 마세요. 이거 뭐 처벌 못해. 그 나쁜 놈이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흐름을 잘 보시면 돼요. 가족이고 친족이기 때문에 이 형사 범죄에 대해서 좀 처벌이 다르구나. 그럼 과연 이 가족과 이 친족의 범위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의무가 있는지 서로 부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 간이기 때문에 이제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우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가족이나 친족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남인데 남이 남을 죽였는데 그걸 뭐, 우리 친족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바로 친족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가정폭력죄. 가정폭력에는 가정 구성원 사이에 뭐 가족 구성원, 뭐 배우자 간, 자식 간, 아버지 간, 뭐 이렇게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주관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다. 꼭 기억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입니다. 신체적, 막 멍들고 때리고, 예. 그다음에 정신적, 막 스트레스 받고, 보면 막 노이로제 걸리고 스트레스. 그다음에 재산상 피해, 늘 도박에 빠져 있거나 이렇게 하고 빚을 탕감했다. 이것도 가정폭력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하나는 다 틀렸어요. 이거 재산적 피해도 가정폭력이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행위를 이제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구성원이 누구냐? 그러면 배우자, 아내와 남편,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아, 그래서 이것도 포함해요. 이 배우자는 특히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혼 관계. 결혼식도 다 하고 이제 다 이제 부부처럼 지내는데 이 사람들이 깜빡해두고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리지널 사실혼 관계예요. 싸울 수 있어요.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배우자였던 사람, 전 남편, 전 부인 이런 사람들은 계속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들 사이에 아기가 이제 자식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끈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더 괴롭힐 수도 있고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정폭력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구성원이. 또는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계, 사실상 양친자, 그러니까 양자 관계, 양자 친자도 포함한다. 이것도 기억합니다. 있거나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이런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계부모. 자, 동거하는 친족, 뭐 동거하는 뭐 사촌 동생, 동거하는 이모, 동거하는 뭐 그 삼촌 이런 분들한테 막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계부 계모. 계부 계모는 나랑 내 촌입니까? 네. 계부, 새아빠, 새엄마. 예. 이분은 계모 아버지하고 나하고 일촌이지 아버지하고 부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도 나하고 일촌의 인척이 됩니다. 이해됐죠? 예. 그 계부모 자녀의 관계, 정모 서자의 관계. 적자 서자란 말은 정모란 말은 원래 이제 아빠가 엄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람을 피워서 애를 낳습니다. 그 데려온 자식이 서자입니다. 그래서 홍길동 같은 경우가
여러분, 홍길동 아세요? 고전소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을 부르지 못하고, 뭐, 호부, 호형을 못했다. 들어봤죠? 예. 그런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모와 자녀 관계, 정모,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특히 이제 계모한테 많이 당하잖아요. 콩쥐, 팥쥐 같은 이야기 있어요, 여러분.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도 된다. 예. 그다음에 동거하는 친족. 예. 된다. 이 가정폭력 범죄의 행태는 상해, 때리고, 부수고, 상해, 몸에 피해를 주고, 유기, 감금, 학대, 체포,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신체, 강요, 공갈, 재물손괴, 강간, 유사강간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됩니다. 예, 이 형태. 가정폭력은 때리고 부수고 감 때리고 부수고 보세요. 다 나쁜 거야. 어떻게 감금하고 협박, 명예훼손까지 이런 거 명예훼손도 돼. 와, 갑자기 주거 침입해가지고 신체를 수색하고 누가 계부가 강요합니다. 재물손괴, 물건을 깨뜨리고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 가정폭력범의 범죄가 됩니다. 이혼하거나 사실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폭행과 재물손괴는 가정 순결죄는 가정폭력죄에 해당됩니다. 알았죠? 네, 당연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볼게 이제 출생과 사망에 대해서 또 혼인과 이혼에 대한 신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신고한다 했죠? 자, 출생과 사망은 1개월 이내 행정관청에 신고합니다. 법원에 하는 게 아니다. 네, 이런 건 구청, 시청 이런 데 하는 거예요. 알았죠? 시청, 구청. 법원에 하는 게 아니고 이를 어기면 가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가태료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지만 이거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입니다. 신고는 신고자의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출생과 사망. 알았죠? 네. 거주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만약에 이제 그 경기도에 계시는데 이제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가 서울에 산다. 그럼 서울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신고자의 거주지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다. 기억합니다. 이런 것들. 이게 상식이잖아. 자, 그 다음에, 혼인과 이혼 신고는 본인의 주민등록지,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의 간청의 시청, 군청, 구청에 할 수 있지만, 예, 이것들은 이제 시청, 군청, 구청에 합니다. 근데, 출생과 사망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할 수 있다고? 주민자치센터.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 이게 동사무소. 예, 동사무소. 예. 그래서 혼인신고는 가족관계등록법, 우리 가등법이라죠. 정엄한 따서 당사 쌍방과 성년자 중 2인의 연서에 서 서면 행정관청에 우리 신고합니다. 행정관청, 구청이나 시청에서 한다고 신고기간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는 어, 혼인신고는 결혼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맞아요? 뭘 맞아? 혼인신고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사실혼 관계가 되는 거잖아. 뭐 그런 거 생각하세요. 혼인신고를 하면 이제 법률혼이 되는 거죠. 안 하면 사실은. 그래서 실제 조건을 갖추나 혼인신고 하지만 사실혼 된다. 지겹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예.
자, 이혼은 두 가지가 나눠지죠. 예, 이 협의 이혼하고 예, 재판 이혼이 있습니다. 했던 거예요. 자, 협의 이혼 신고는 예, 가정법원부터 협의 이혼 확인 등본은 교부 송달받는 날부터 부부가 어느 한쪽이 예, 또는 쌍방이 예, 3개월 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효력이 발생. 해야지만 예,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알았지? 재판 이혼은 재판이 확정되잖아.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재판 확정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사에 등본, 확정 증서를 첨부해서 그 직을 신고해야 됩니다. 이때 신고는 예, 이때 신고는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럼 뭐야? 네, 보고적 신고. 보고적 신고란 말은 뭐야? 그냥 알려주는 거야. 나 이혼됐으니까 알고 계세요. 이런 거야. 신고해서 효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계속 나옵니다, 이거.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인데 이제 이게 뭐냐면 기존에 복습해 볼까요? 호주제가 어떻게 했어요? 기존의 호주제는 불합치가 됐잖아. 유연이 아니라. 그래서 이 대체 법안에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가 나왔습니다. 이제 호족 등본이 아니라 기존에 호족 등본이 폐지됐어요. 여기에 모든 게 막 그 가업장적 제도에 의해서 한 사람의 기준으로 모든 게 다 기록돼 있어요. 밑 딸린 사람들이. 그래서 저 자식 저거 호적에서 파버린다 막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그런 말이 여기에서 유래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 그래서 가족관계 여러분이 나중에 취업하거나 뭐 이제 여러분의 사실관계 증명이 필요할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 여러분 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 양자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이걸 띄워와야 되는 거야. 아니면 어디 또 취업했을 때 예,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워오세요. 일반으로 띄워오세요. 상세를 띄워오세요.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의 증명서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관계가 있고 증명 목적에 따라 각기 발급된다. 예, 어떻게 되냐면 각기 일반과 상세로 발급이 된다. 알겠습니까? 일반이 있고 상세는 더 자세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본인의 인적사항, 등록지, 성명, 성별, 보혼, 연령, 주민번호, 부모, 배우자, 자녀 인적사항 많이 기재됩니다. 그럼 보세요. 나하고, 이게 나있네. 그러므로 나와 여동생이 자매임을 증명해야 돼요. 그럼 누구 걸 떼야 돼? 아빠 거나 엄마 걸 떼야지 그 밑에 자녀들이 나옵니다. 알았죠? 그래서 자기 걸 떼었을 때는 자기가 결혼 안 했으면 위에 부모님만 나오고 결혼했을 때는 부모하고 자기 배우자하고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기 걸 했을 때 나의 형제 자매가 하나도 노출이 안 돼. 그러면 나와 의 동생 또는 누구? 음, 나와 동생이 이게 동생이죠. 자매임을 증명하려면 부모의 가족관계 등록. 그럼 아빠 것도 해도 돼요? 돼요. 엄마 것도 돼요? 됩니다. 알았죠? 네, 이런 것들. 이제 뭔지 아시겠죠, 이게? 그다음에 재산 상속의 개시와 산정이 있는데 이 재산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은 누구냐? 돌아가시는 분이에요. 상속인은 살아있는 분. 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그 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무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엄마 아버지의 빚뿐만 아니라 재산을 다 한꺼번에 받아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빚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예, 뭐 어떻게 빨리 알아서 신고해야지. 예. 그래서 재산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호흡과 심장이 정지된 때 개시됩니다. 돌아가시면 피 이 상속 재산의 피상속의 적극 재산, 예, 뭐 동산, 부동산, 저장료, 배상금, 소급 재산, 대출금, 채무 등 예, 이거 다 포함됩니다. 재산만 받는 게 아니라 채무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장례 비용, 모집 교육비 이런 것들은 이제 예, 상속 재산에서 우리가 공제시킵니다. 빼고 이제 한다 이 말입니다. 법정 상속인이 있어요. 법적 상속인이 있는데 피상속인의 법률론 배우자는 그래서 이제 상속인은 누가 있냐 꼭 기억합니다. 예. 1순위가 누구냐? 비속 플러스 배우자. 2순위가 직계 예, 존속 플러스 배우자.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사촌 이내 형제자매. 이렇게 바로 법정 상속 순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암기합니다. 비, 존, 형, 사. 비존 형사. 1순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상속분에 있어서 배우자는, 오화를 가산합니다. 자, 오화를 가산한단 말은 0.5를 더 준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화를 더 주기 때문에, 예, 아들 1 갖고, 딸 1 가지면, 배우자는 1.5를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게 무슨 말 잘 보세요. 상속 순위가 이렇게 있는데 상속 순위 비존 형사 이제 만약에 이제 배우자 일방이 돌아갔어요.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누가 있냐? 상속인이 어, 아버지가 사망했다.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사망하고 배우자와 아들 딸이 있어요. 그러면 직계 비속이 있냐? 비속이 있어요. 누가 있어? 딸하고 아들 있죠. 배우자 있냐? 배우자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1순위가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가 사망했어. 그리고 그 할머니가 계셔. 아들. 네. 그다음에 딸이 있어. 아들, 딸. 아들, 딸. 그다음에 배우자. 이렇게 있어. 그럼 이게 상속인은 누가 되는 거야? 상속인. 상속인은 보세요. 비속이 있어요? 비속이 있죠. 배우자 있습니까? 배우자 있으면 이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되는 거야? 아들, 딸, 배우자. 그래서 아버지 사망했어요. 에이, 아버지라 그러면 그렇네 이거고. 예, 갑 사망했어요. 갑이 사망했어요. 갑 사망.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할머니가 계시고 배우자가 있습니다. 누가 상속을 받냐? 이럴 때는 자, 직계 비속이 있습니까? 비속이 없죠. 잘 봐. 비속이 없어. 배우자만 있어. 근데 보니까 그래서 내려와. 그럼 이제 이순이 존속이 있어요? 네, 존속. 이 사람의 이제 에, 존속은 이제 할머니가 되지. 아버지가 해야 되네.
자, 갑이 사망하는데 갑의 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됐을 때 상속인은 누가 되냐? 할머니, 예. 그다음에 그 배우자. 어, 죄송합니다. 헷갈리겠다. 이 아버지라는 사람, 아버지, A가 사망했습니다. 할머니란 말은 이분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셨겠고, 피상속인의 법률 배우자는 피상속인, 그 만약에 비속과 존속이 다 없다. 그럼 배우자가 단독 상속합니다. 알았죠? 그리고 비속, 존속, 배우자가 다 없다. 그러면 형제자매가 하죠. 형제자매가 없으면 사촌이나 형제자매가 같습니다. 알았죠? 네. 자, 그래서 피상속인의 법률론 배우자는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이나 직계존속, 직계존속이면 누구야? 그분의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이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이 되고 없을 때는 단독상속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피속이 있으면 같이, 존속이 있으면 같이. 이 피속과 존속이 없으면 단독상속된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법적 상속인은 법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존속, 형제자매, 그 다음에 관계혈족, 비존 형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피상속인의 아들과 어머니, 여동생, 조카가 있을 때 1순위자인 아들만 상속을 받는다. 이거 꼭 기억합니다. 누가 된지 알겠죠? 비존 형사 보시면. 예.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을 때는 최근친 순위를 하고 하고 친득 같은 어, 친족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을 때는 공동 상속이 됩니다. 그러므로 직계 비속과 아들과 손자가 있을 때는 아들만 상속을 받고 손자는 받지 못해요. 그 아들이 받습니다. 알았죠? 며느리 사이는 인책이기 때문에 법적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대습 상속을 받습니다. 자, 대습 상속이라는 말은 보시면 상속인이 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을 때에는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데 순위를 가늠해서 상속이 된다. 이게 뭔 말이 되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죽었어. 그럼 아들이 며느리와 손자가 있다. 그러면 며느리 그 아들 몫을 며느리와 손자가 받는다 이 뜻이야. 이해됐어요? 예. 대습상속의 경우 상속 개시 전 사망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없을 때는 단독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어, 아들이 사망하고 예, 며느리와 손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대습상속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예. 법적 상속분 아까 봤죠? 이 상속이 여러 명 있을 때는 전부 다 1대 1대 1로 균분합니다. 예, 균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분의 직계 비속이나 존속과 공동 상속할 때는 비속이나 존속의 상속분의 5화를 가산한다 이 말입니다. 5화를 가산한다 말은 아까 아들 1일 때, 딸 1일 때 배우자는 1.5가 된다. 그래서 5화를 가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왜 이렇게 많지?
자, 그다음에 유류분 제도가 있어요. 이 개념만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오.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의 재산을 임의로 증여하거나 유정을 하였더라도 법적 상속인이 법적 상속권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자기 좋아하는 자식에게 다 줬어. 그 보니까 다 미리 증여해도 받을 게 없어. 그래도 법적으로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유류분이다. 이렇게 기술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상속인 중 사촌인의 반기 혈족을 제외하고 모두 유류분권자가 됩니다. 사촌인의 제외하고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 누구야? 네, 자기 자식, 그다음에 그 자기 본인의 와이프는 2분의 1까지. 피상속인의 직계 종속과 형제 자매는 어떻게 해요? 3분의 1까지 유류분을 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촌인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이제 모르셔도 되고. 자, 그다음에 유언을 하는데 유언은 자필 증서, 녹음 공정유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 5가지 아니면 유언의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자필, 녹음, 공정, 비밀, 구수. 자필 아시죠? 녹음하는 거, 그냥 공정 말고 비밀로 작성하고 그냥 구수 말로 하는데 적는 겁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5가지예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 연, 원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합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 유언 취지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의 정확함, 성명을 구술해야 돼요. 비밀, 공정, 구수는 증인이 2인 이상 필요해요. 그래서 증인이 필요한 건 요 3가지가 있다. 이건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만 17세가 안 되면 유언하지 못해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그럼 뭐야? 틀렸지. 언제부터? 돌아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지? 그래서 유언을 뭐예요? 유언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틀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상속 포기하고 이제 한정 승인이 있는데요. 요건 무슨 얘기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빚이 더 많아. 아버지 재산은 한 3억 되는데 빚이 지금 10억이야. 그럼 어떻게 받을 때마다 야 돼. 그래서 상속인은 상속 개시임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꼭 기억하면 되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몰라가지고 평생 빚을 갚아요. 네. 상속 개시임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꼭 기억합니다. 가정법원에 단순 승인이란 말은 상속을 받거나 내가 포기하거나 또는 한정 승인, 받는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고 나머지는 모르겠다. 이런 거에 한정 승인 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합니다. 언제까지 된다고? 3개월 내에 해야 돼. 돌아가시고. 이 기한 내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에서 가정법원에 이를 연장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보통 3개월 내에 다 해야 됩니다. 상속인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하고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이 취소는 못해요. 그래서 상속 개시된 때 소급해서 효력이 있습니다. 문제. 예. 상속을 승인하거나 단순 승인하거나 한정 승인 또는 이 포기하는 걸 취소하지 못해. 이건 어차피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야. 받아들여야 돼요. 그 상속을 개시한 때 소급한다. 3개월 되기 전까지 2달 때 해도 소급해서 그때부터 상속이 있은 걸로 본다 이 뜻이에요. 상속인이 수인의 경우에는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비율로 귀속됩니다. 이건 무조건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상속인이 A, B, C가 있었어요. 이 중 A가 상속 포기, 포기하면 이 포기하면 A는 끝나는 게 아니라 포기하면
중요합니다. 자, A, B, C가 있었는데 A가 상속 포기를 해요. 그러면 B, C는 상속을 받는 거잖아. 그럼 A 포기분은 어떻게 되냐? A의 포기분은 그 다음 순위로 상속된다. A의 자식에게 간다 이 말이야.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상속 포기. 그럼 상속 포기하려면 자기 자식같이 다 포기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네. 요거 기억합니다. 그 B, C는 당연히 그냥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정 승인은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이중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조건부 상속을 우리 한정 승인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갖고 다른 건 못 갚겠다. 상속인은 상속 채무가 대상 상태를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가실 없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날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당순 승인한 경우에 그 사실 안날부터 3개월에 한정 승인할 수 있다. 보니까 돌아가셨는데 나 모르겠어. 보니까 빚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계속 있어. 계속 나와. 그러면 아직 3개월 안 되는 쪽 그때 이제 한정 승인. 내가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어떻게 책임지고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포기하면 좋은데 포기하면 그 다음 수 때까지 다 포기해야 돼. 근데 한정 승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받는 부분 뭐 3억 받으면 3억 법인 내에서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상속인은 한정 승인을 하면은 재산 목록을 첨부해서 한정 승인을 받아고 법원에서 이 신고를 해야 돼요. 복잡합니다. 또 채무자에게 알려야 되고 복잡해요 이게. 그다음에 한정 승인자는 이렇게 알리고 변제해. 그러나 침해하지 못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상속인의 보호 제도가 있는데 사실 이게 정리하는 이거죠. 요게 중요합니다. 지금 했던 게. 자, 상속인의 보호 제도 요거 보시면 되고요. 상속인의 보호 제도,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상속 회복 청구권에 대한 소송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적극재산보다 빚이 만을 남기고 죽은 경우 법정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날부터 3개월 내에 꼭 기억하라 했죠. 가정법원에 포기를 신고할 수 있다. 그 기한은 이해관계인 검사인 청구해서 법원에 이를 연장할 수도 있고요. 상속인이 여러 명 있을 때는 어느 상속인이 포기한 때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 기속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다. 살면서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기억해요. 여러분 무조건 다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상속인이 상속인에 의해서 취득할 재산이 한도 내에서 했을 때 한도란 말이 나오면 이건 한정 승인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절차 되게 복잡해요. 그다음에 상속권이 참칭 상속권자. 갑자기 나타나죠. 내가 뭐 아들이다 이렇게 했을 때 침해된 때에도 상속권자 그밖에 법정되어 있는 침해를 안날부터 살면 이렇게 해서 상속 회복의 초를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내 상속에 대해서 회복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좀 가족 친족, 그다음에 그 가족 간의 범죄, 그다음 가정 폭력, 그다음에 상속, 그다음에 유언, 그다음 상속분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계속 반복해서 복습하시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겠습니다. 열공하시고 다음 주차에 뵙겠습니다.